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주제는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초기에 제조 결함 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아젠다는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 후에 제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독스는 설계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계 설계,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에서 작성이 된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뭐 서비스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뭐 작업 지침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다. 그 다음에 품질 검사 문서를 손쉽게 작성을 하도록 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솔리독스 파일 공유를 하는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죠. e드로잉즈라는 그런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D CAD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2D CAD 파일을 편집을 하고 그리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드래프트 사이트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리독스라든지 솔리독스 일렉트리컬,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제품, 그 다음에 컴포저 인스펙션 이런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PDM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라든지 제품의 어떤 그 초기 단계 사업 계획에서부터 예비 개념 설계, 뭐 제조에 이르기까지 어떤 업무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순차적인 프로세스에서 대부분 이전 단계가 완료가 돼야 게다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에 전체 주기가 더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제품에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회사의 생산성은 물론 적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일반적으로 제품 원가의 80%가 설계 단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해석 작업을 수행할 가치가 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순차적인 프로세스에 대신에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계자는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보다 이른 시점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계자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설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시뮬레이션,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함으로써 설계 프로세스에
우리가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의 목표는 테스트 대신에 어떤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하고 설계와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써 설계를 최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바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별로는 약간의 그 해석의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동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VAC 모듈과 같은 애드온 모듈을 추가로 저희들이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제품이죠. 플라스틱 사출 성형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인데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고객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파트와 금형 설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제조 결함을 예측을 해서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값비싼 금형 제작업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파트의 품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품 출시 시기도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가상 환경에서 가상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 시기를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각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스탠다드 패키지는 충전 단계 시뮬레이션을 위한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완벽하게 됐는지, 어느 정도 생기는지, 그 다음에 공기 갇힘이 발생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를 위한 파트 설계를 최적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위치를 여러 군데 게이트 위치를 우리가 변경을 해가면서 최적의 게이트 위치를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파트를 추락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획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형체력, 금형을 잡아주는 그런 힘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형체력을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패키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충전 및 보합 단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캐비티라든지 아니면 다중 캐비티에 대한 금형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러너 시스템에 대한 자동 균형 맞춤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캐비티가 동시에 충전이 돼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균형 맞춤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캐비티가 동시에 러너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해서 캐비티가 동시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러너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한러너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출기의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의 강도를 해서 유리 섬유를 그 용융 플라스틱에 섞어서 우리가 사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유리 섬유를 포함시킨 재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서트 오버몰딩이라든지 투샷 몰딩, 보조가스, 밸브 게이트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리덕스 플라텍스 프리미엄 패키지인데요. 변형 및 냉각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형된 어떤 파트의 변형을 예측을 하고 변형된 지오메트리를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출 금형 냉각 라인의 레이아웃을 설계를 한다든지 그 레이아웃의 성능을 평가한다든지 대한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간들을 최적화하고 제조 원가 감소를 위한 냉각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에서는 충전 단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충전이라든지 미성형, 웰드라인, 공기받침, 다중 게이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스탠다드 패키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해석 기능 더해서 러너 밸런싱, 냉각 시간, 싱크 마크, 수축, 인서트 오버몰딩, 코인젝션, 그 다음에 섬유, 복굴절 해석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패키지는 충전, 보압, 변형, 냉각 단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패키지로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더해서 냉각 해석과 변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해석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전에 대한 우리 해석 기능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마 이 충전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롯 형태로 용융 플라스틱의 프로파일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금형 캐비티를 통해서 이 용융 플라스틱이 흘러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파트가 완벽하게 충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충전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죠? 여기는 이제 충전이 가장 최근에 된 곳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 맨 끝에는 충전이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미성형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성형이라고 그러면 금형 캐비티가 용융 플라스틱으로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미성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출함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빠른 사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그 다음에 용융 그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제 미성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지오메트리 때문에 미성형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컵에 미성형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이 제작되기 전에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반드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 생산 단계에서 왜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미성형에 대한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웰드라인인데요. 이 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용융 플라스틱 서 생성이 되는 영역에 우리가 이제 웰드라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까맣게 선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웰드라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 때문에 용융 플라스틱이 이 구멍을 피해서 양쪽으로 갈라지죠. 갈라졌던 용융 플라스틱 유동이 다시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웰드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웰드라인이 생기게 되면 이 플라스틱 파트의 구조적인 강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웰드라인이 너무 이제 심하게 생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파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웰드라인이 될 수 있으면 제품의 겉면, 눈에 보이는 곳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이제 웰드라인이 생성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해주면 좋겠죠. 가장 좋은 거는 웰드라인이 아예 생기지 않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수행을 해보면 웰드라인이 발생이 되는 지점과 개수를 정확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기 갇힘이 용융 플라스틱으로 채워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비티 내에 공기가 플라스틱 공기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리면서 공기가 이제 계속 압축이 되는데요. 압축이 되면 왜 이제 그 압축된 공기가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다음에 이제 제품 표면에 이렇게 불에 탄 그을름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품의 결국은 외관에 별로 이제 보이는 흔적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출 파라미터, 사출 성형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우리 이런 공기 갇힘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스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공기 갇힘이 어디에 생기는지 몇 개나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획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중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중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륨이 좀 큰 플라스틱 파트를 충전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사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중 게이트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가 2개 이상, 게이트를 2개 이상 우리가 위치시켜 가지고 용융 플라스틱을 주입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다중 게이트를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용융 플라스틱이 균일하게 충전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균일하게 충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불균형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잘 맞춰가지고 그리고 맞추기 위해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분이 각 게이트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이 용융 플라스틱의 최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균일하게 게이트를 통해서 각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출이 되는 용융 플라스틱의 양이 동일해야 이제 금형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 게이트를 사용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게이트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갖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게이트를 통해서 주입이 된 부분은 녹색으로, 2번 게이트를 통해서 주입이 된 부분은 2번으로 표시를 해서 각 게이트에서 주입이 된 체력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캐비티 금형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 성형 방법은 어떤 플라스틱 팥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 프로세스죠. 이제 여러 캐비티를 이용을 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하는 양은 많이 늘어나겠죠. 솔리덕스 플라스틱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캐비티가 동시에 같은 압력으로 충전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중 캐비티 금형 레이아웃을 해석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동일한 압력으로 동시에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패밀리 금형 러너 균형 맞춤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지금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금형은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진 다중 캐비티를 우리가 이제 패밀리 금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충전이 되는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왼쪽 부분이 먼저 충전이 되고 요 오른쪽 부분이 나중에 충전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균일하게 충전이 되게 되면 별로 이제 금형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형상이 다르더라도 충전이 동시에 충전이 되도록 러너를 균형 맞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러너 밸런싱, 러너 균형 맞춤 기능이 이용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트가 서로 형상이 다르지만 동시에 충전이 되는 것을 거의 동시에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수축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모든 사출성형 플라스틱 파트들은 용융 플라스틱 상태에서 솔리드 상태로 냉각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축이 됩니다. 그런데 파트 전체에 대해서 수축이 상대적으로 이제 균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성형된 파트는 금형 캐비티 치수보다 약간 좀 작은 그런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수축이 균일하지 않으면 파트가 서로 이렇게 파트가 서로 이게 약간 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뒤틀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찌그러지거나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 수축이 파트 전체에 걸쳐서 균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솔리덕스 플라스틱스에서는 최적 수축에 대한 어떤 정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약 11.8% 정도 수축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은 완전 파란색은 4.1% 정도 수축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11% 정도면 굉장히 수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트에 걸쳐서 균일하게 수축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게이트의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지 내지는 파트의 형상을 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를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싱크마크 관련된 내용인데요. 싱크마크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벽이 있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파트에서 보시면 싱크마크가 약 지금 0.05mm 정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두꺼운 벽이 지금 여기 보강대 때문에 여기 사이에 두꺼운 벽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두꺼운 벽은 성형된 파트가 식으면서 발생하는 수축을 보상하기 위해서 충분히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싱크마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파트의 표면이 함몰되고요. 그리고 외관상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싱크마크는 벽의 두께라든지 게이트의 위치, 프로세스 파라미터 혹은 재료들을 변경을 해서 개선시키거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크마크는 거의 항상 외관상의 결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싱크마크를 예측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냉각 시간인데요. 냉각 시간은 우리가 이제 충전이 완벽하게 된 파트를 금형에서 이제 배출을 시킬 때 그때 배출 온도로 그때 이제 배출의 온도까지 냉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파트는 굉장히 지금 두꺼운 파트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 30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출시킬 때 파트를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냉각을 시켜서 배출을 시켜야 파트가 이거 뭐 뒤틀리거나 파트가 망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냉각 온도까지 냉각시키는데, 배출 온도까지 냉각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이제 인서트 오버몰딩이 되겠는데요. 인서트 오버몰딩은 일반적으로 용융 플라스틱을 금형 캐비티의 내부에 인서트와 같은 다른 파트 위나 주변에 주입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서트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금속 혹은 다른 플라스틱이 뭐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일반적인 인서트 오버몰딩의 응용 사례가 지금 보시는 칫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칫솔 같은 경우에 아주 연한 고무 재질이 딱딱하고 견고한 플라스틱 손잡이 위에 주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할 때 인서트 오버몰딩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서트 오버몰딩을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프로페셔널 패키지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오버몰딩 해석을 할 때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재료나 파트 사이 경계면에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의 경우에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딱딱한 플라스틱이 약간 녹아서 연어진 플라스틱하고 더 접촉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서트 오버몰딩 할 때 경계면에서 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값을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인젝션이 되겠는데요. 코인젝션은 두 개의 수지가 하나의 금형 내부로 주입이 될 때 사용되는 제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수지가 다른 수지의 내부로 들어가서 제조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의 재질이 성형된 파트의 외부 껍데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의 단면을 여기에 지금 하나의 단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충전이 완료됐을 때 외부 껍데기 재료의 비율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껍데기가 얼마나 두꺼운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코어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의 일부가 표면으로 뚫고 나오면,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될 재질이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면 안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충전이 완료됐을 때 외부 껍데기 재질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플롯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빨간색인데 이거는 파란색이죠. 결국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안에 있어야 될 플라스틱이 표면으로 뚫고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섬유 해석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파트의 어떤 강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용융 플라스틱에 유리 섬유를 주입을 해서 사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유리섬유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유리섬유의 배열 방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유리섬유의 배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섬유가 좀 균일하게 잘 배열이 돼야 이 강도도 플라스틱 파트의 강도도 굉장히 향상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은 유리섬유가 안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유리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강도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리섬유의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또 설계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복굴절이 되겠는데요. 복굴절은 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중으로 굴절을 할 때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성 재질을 통과를 하는 하나의 광선이 두 개의 광선으로 분해되는 현상인데 투명한 플라스틱 렌즈에서 무지개 같은 그런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복굴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굴절은 비균일 응력 분포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렌즈 관련 응용 제품에서 원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솔리덕스 플라스틱스 프로페셔널 이용을 하면 이러한 복굴절을 예측을 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스 보조 사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 보조 사출 성형 프로세스의 경우에 용융 플라스틱이 금형 내부로 일단 주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입이 완료가 된 후에 가스가 금형 캐비티 충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용융 플라스틱 내부로 주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일단 여기 빨간색 부분의 재질로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고압으로 가스를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스가 용융 플라스틱의 중심을 파고 이렇게 주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심 부분을 제거를 해서 결국은 속이 텅 빈 파트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파트는 약간 지금 휘어 있죠. 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휘어 있는 파이프 형상을 사출 성형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가스 보조 사출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속이 텅 빈 그런 이제 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가스 보조 사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플라스틱스에서도 이런 가스 보조 사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밸브 게이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밸브 게이트는 특정 시간에 기계적으로 열리거나 닫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금형 캐비티에서 캐비티에 이제 배치를 이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밸브 게이트는 캐비티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어떤 용융 플라스틱의 충전 프로파일, 그 다음에 웰드 라인의 위치, 그다음 프로세스의 어떤 부합 단계와 같은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게이트로 일정 시간 동안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게이트로, 2번 게이트는 처음부터 주입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주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웰드 라인의 위치를, 생성이 되는 위치를 내가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밸브 게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사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다음 게 이제 가스배기 벤팅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어 그 공기 갇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압축된 공기가 폭발이 되면서 이거 그 사출된 파트에 그을음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압축이 되더라도 폭발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압축이 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젝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빼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우리가 그 공기를 빼주는 이젝터 핀을 설치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를 이용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에 공기가 압력이 높은 부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젝터 핀을 설치를 해서 압축된 공기를 빼주는 거죠.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냉각 기능, 냉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냉각 프로세스 종료 시의 온도를 살펴보고 파트의 어떤 곳이 아직 뜨거운 영역인지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금형이나 냉각 레이아웃 개선에 도움을 주고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트를 생성을 할 때 이 냉각 라인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냉매는 또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최적의 냉각 라인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변형 해석이 되겠는데요. 이 변형 해석도 솔리덕스 플라스틱스 프리미엄 패키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기능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스 프리미엄을 이용을 해서 컴포넌트의 냉각 단계 동안에 어떤 냉각 라인과 금형 온도 특성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어떤 뒤틀림이라든지 수축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품 소개를 드렸고요. 주요 기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스 제품은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 애드인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리덕스에서 어떤 설계가 변경이 되면 플라스틱스의 모델도 바로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되는 파일 변환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겠죠.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해석 설정 마법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석 트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쉬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쉬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쉘 메쉬뿐만 아니라 솔리드 메쉬로도 우리가 메쉬를 작성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재질이라든지 작업 조건, 경계 조건들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부업 단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냉각, 변형 단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각 결과들을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우기 쉽고요.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라면 누구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이
용이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광범위한 플라스틱 재질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약 151종 5천여 개의 재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재질이 있다면 사용자 정의 재질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로 더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해석이 완료된 후에 해석 결과에 대한 조언자, 해석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해석 결과 조언자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석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해석 결과를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분석을 해서 그 해석 결과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제품에서 어떤 최대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최대 사출압보다 60, 몇 퍼센트 정도 낮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없이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설계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조언을 이용을 해서 해당 파트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솔리독스 플라스틱스에 대한 어떤 신뢰성 검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실제 제품과 그 다음에 해석 결과에 대한 그림을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 제품과 해석 결과의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미성형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유사하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제품과 해석 결과가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실제 제품과 해석 결과의 형태가 프로파일이 충전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충전 여부의 충전 패턴에 대한 실제 제품과 해석 결과에 대해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그런 해석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충전 패턴에 대한 예가 되겠는데요. 왼쪽이 이제 실제 제품이고 오른쪽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미성형이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싱크마크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 제품에 이렇게 약간 좀 움푹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좀 싱크마크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스가 충분히 어떤 이런 식으로 실제 제품과 해석 결과를 검증을 해서 충분히 검증이 돼서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제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품 데모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해석 경보기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쉘 메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 PC 재질을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PC 재질에서 ABS PC로 이제 재질을 변경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젝션 게이트의 위치도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변경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고요. 이런 이제 해석을 통해서 냉각 시간이라든지 미성형 발생 여부, 그 다음에 최대 압력 초과 여부, 게이트 위치 적절성 여부 등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화재 경보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제 어셈블리고요. 이제 이 뚜껑을 좀 열어보면 안에는 이런 식으로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판이 들어가 있고 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버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커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안쪽에 이제 보강대가 있고 체결기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이제 솔리독스 기능 중에 보시면 이제 몰드 도구라는 기능들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구배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 구배 분석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금형 안에 이제 어떤 캐비티를 설계를 할 때 금형에서 이게 잘 빠져야 되거든요. 이제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배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 그 구배 분석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음각과 양각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각은 녹색으로, 음각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내에 지금 애드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라는 탭으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관련된 메뉴들이 리본 형태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하고 지금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솔리독스가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도 이 설정을 솔리독스의 설정을 인식을 해서 통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각 이런 설정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정들을 정의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동 메쉬와 수동 메쉬 두 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동 메쉬로 우리가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할 건데 이 파트에 대해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자동으로 어떤 이 치수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디폴트 값, 메쉬 사이즈에 대한 디폴트 값을 사용자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쉬를, 그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메쉬를 작성을 하셔도 되겠고요.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치수가 있다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메쉬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캐비티 영역을 이게 캐비티인지 냉각 채널인지 아니면 금형인지 이런 것들을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건 이제 캐비티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은 캐비티인데 이 메쉬의 크기는 지금 보시면 2.08mm로 자동으로 지금 입력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2.08mm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치수들을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디폴트 값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메쉬를 좀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개선, 여러분 이제 좀 그 치수 사이즈가 좀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세분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 전이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해서 메쉬를 작성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파트에 대한 메쉬를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충분히 메쉬 사이즈가 충분히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해석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메쉬가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메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동으로 우리가 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쉬를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한다든지, 그다음 뭐 구멍을 메꾼다든지, 꼬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겠고요. 메쉬가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되게 되면 수지의 재질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굉장히 많은 이런 재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각각의 재질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아까 PC 재질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하는 제품군으로 이동을 해서 PC에서 제네릭 매테리얼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 표시가 됐죠. 정의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정 파라미터, 충전에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충전 시간이라든지 수지의 온도, 이런 뭐 수지의 온도나 금용 온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이트의 위치가 어떤 곳이 가장 최적화된 위치인지 자동으로 또 추가를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위치에다가 게이트를 추가를 시키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에 필요한 어떤 설정들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충전에 대한 실행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계산을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되면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해석 결과를 끝까지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중지를 시키고 어떤 다른 파라미터들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오메트리를 변경을 해서 문제를 수정한 후에 다시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충전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0%가 진행이 될 때마다 그런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이라든지 지금 최대 사출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플라스틱 파트의 두께가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두껍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최대 사출압이 지금 24메가파스칼 정도까지 지금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웰드 라인이 아마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두 개의 유동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웰드 라인이 생성이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이제 공기가 압축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공기 갇힘이 이제 생길 건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되면 바로 확인해서 정보들을 확인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를 이제 생성했고요. 필요한 파라미터들 설정을 한 후에 계산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문도 여기 이제 오른쪽에 지금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사출압은 33.7이다. 그리고 최대 사출압의 66%보다 작기 때문에 사출 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해석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글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어떤 해석 결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 다음에 충전 완료 시의 압력,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의 온도, 중심 온도, 벌크 온도, 평균 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시간, 냉각 시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꺼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약 46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충전 시간 이외에 우리가 이 파트를 배출시키기 전까지 냉각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 약 46초 정도 된다라는 거죠. 46초면 굉장히 시간이 냉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싱크마크, 어디에서 싱크마크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웰드라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웰드라인들은 아까 두 개의 유동들이 만나는 부위, 이런 부분들에 발생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공기 갇힘, 공기 갇힘도 이렇게 동그란 부실 모양으로 지금 표시가 됐는데, 이런 위치에서 이 개수만큼 공기 갇힘이 발생을 할 거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충전이 완벽하게 2초 안에 충전이 되지만 사실은 냉각 시간이 46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냉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두께를 원래는 이제 한 4.75mm 정도였는데요. 이 두께가 1mm로 변경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충전 시간은 1초로 줄어들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성형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파트가 완벽하게 충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파트 자체가 충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두께를 너무 얇게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께를 다시 조금 더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75mm 정도로 우리가 이제 두께를 약간 이제 증가를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바뀌는 부분은 두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충전은 2초 정도 걸리고 그리고 냉각 시간은 27초. 아까는 몇 초였죠? 47초 정도였죠. 근데 27초 정도로 50% 정도 우리가 감소를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케이 이제 충전 시간도 만족스럽고 그다음 냉각 시간도 오케이 50% 감소시켰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대 사출압을 보니까
충전 완료 시의 압력이 43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너무 높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사출기의 최대 사출압이 40메가파스칼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출기는 최대 40메가파스칼로밖에 사출을 시킬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43메가파스칼이 정도의 사출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사출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출기를 뭐 100메가파스칼짜리로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파라미터들을 바꿔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바꿔보는 부분은, 게이트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게이트의 위치를, 아까는 게이트의 위치가 이 부분이었죠. 근데 게이트 위치를 이 부분으로 바꾼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힘든 결과를 보시면, 게이트의 위치가 지금 이 부분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은 완벽하게 잘 됩니다. 충전은 완벽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냉각 시간도 우리가 원했던 26초. 오히려 더 줄었네요. 그런데 압력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사출 위치, 게이트의 위치만 바꿨는데 압력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재질을 용융 플라스틱, 수지의 재질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PC가 아니라 ABS 플러스 PC로 재질을 한번 변경을 해서 충전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해봤더니 충전도 완벽하게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냉각 시간도 보니까 22초로 굉장히 뭐 더 떨어졌죠. 한 10% 정도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압력이 아까 우리가 40메가파스칼짜리인데 사출기가 37.92메가파스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출기의 최대 압력이 40이니까 37이면 문제없이 사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설계한 설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봄으로써 이 설계를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설계에 대한 최적화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몰드에 대한 레이아웃 설정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패밀리 몰드는 아까 형상이 다른 그런 어떤 캐비티가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패밀리 몰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러너는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패밀리 몰드를 구성을 해놓고요. 우리가 충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충전 시간이라든지 충전 시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파트에 분포되는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냉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웰드 라인이라든지 공기 갇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패밀리 몰드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때는 이 파트들이 균일한 압력으로 동시에 충전이 되도록 우리가 러너로 밸런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비티들이 동시에 충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완벽하게 충전이 됐는데 이 캐비티는 아직도 충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너 균형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러너 균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너 밸런싱, 러너 균형 맞춤 해석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캐비티가 거의 동시에 우리가 충전이 되는 그런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네요. 이 그 설정을 활성화를 시키고 해석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충전이 안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해석 결과를 보시면 거의 동시에 파트가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너의 균형을 맞춰서 각 파트가 동시에 충전이 되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출 성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트에 대해서 최적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최초에는 우리가 이제 이 두께가 4.95mm였는데 냉각 시간이 49초로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이제 두께를 1mm로 변경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성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다시 2.57로 변경을 해서 미성형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최대 압력이 44MPa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출기의 최대 압인 40MPa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저희 이제 최대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의 위치를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변경을 했는데 최대 압력이 그래도 47MPa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재질을 PC에서 ABS 플러스 PC로 변경을 했더니 최대 압력이 47에서 38MPa로 감소가 됐다. 그래서 사출기 최대압인 40MPa보다 더 작은 압력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 파트를 성형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최적화하고 저기 이제 두께를 최적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게이트의 위치와 재질을 변경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게이트 위치와 그리고 재질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요약을 드리면 우리가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 결함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함으로써 회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제조 결함을 미리 예측을 하고 회피를 함으로써 값비싼 금형 제작업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 제작업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스를 이제 설계 단계에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값비싼 금형 제작업, 시간이 많이 드는 소요되는 그런 금형 제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실제로 금형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출시 시기를 단축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예, 이메일 주소하고 그 다음에 직통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